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점심에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기구로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자문과 과학기술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제1기 자문회의 위원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치하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R&D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추격자가 아닌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가 R&D 체계도 이런 방향에 맞춰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 진행된 회의에서 이우일 자문회의 부의장은 대통령께서 R&D 혁신을 위해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정책 결정을 결심하셨다면서 그동안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던 R&D 시스템을 돌아보고 선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특히 대통령께서 바쁘신 해외 순방 일정 중에서도 기회만 되면 글로벌 선진 연구 현장을 방문하시고 석학들과 대화를 나눴다면서 그동안 외교 분야, 경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셨지만 이제는 경제 대통령, 외교 대통령보다 과학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국정에는 외교 안보도 있고 경제 사회 정책도 있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이라면서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인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모두 말씀은 공개가 됐고 행사에서 나온 자문위원들의 발표 내용과 건의사항은 서면 브리핑으로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위원들이 오늘 윤 대통령의 해외 과학기술 활동에 대해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난 두 차례 순방에서의 관련된 활동들을 오늘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영국 런던의 왕리파크에서 열린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 포럼은 국빈 방문에 따른 의례적 성격의 행사가 아니고 실제로 두 나라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방향을 실질적으로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왕립학회와 과기정통부 등 영국 정부 측은 우리 대통령에게 아이작 뉴턴이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것을 봤던 날 썼던 메모 등이 적힌 영국으로서는 최고의 국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성과가 담겨있는 역사적 문서와 여러 도구들을 대통령에게 보여주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국은 그동안 13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물론 수상자 가운데는 과학기술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수많은 세계 최고의 수준의 과학자를 배출해온 과학기술 강국입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 찰스 다윈 등이 왕립학회에 몸을 담았었습니다. 포럼에서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mRNA 백신 개발에 공헌을 했던 로이 앤더슨 교수, 영국에서는 자기를 받아서 설 앤더슨 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앤더슨 교수는 한국이 재료, 정밀공학의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리학 등 과학에 오랜 연구 경험이 있는 영국과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앤더슨 교수는 과학을 전공한 사람, 다시 말해서 과학자가 취업을 한 비율을 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1위라는 통계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회의에서 왕립학회 회원으로 최근 위촉된 이상엽 카이스트 부총장은 미생물 등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어떻게 한국과 영국이 협력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수치, 도표 등을 통해서 설명하고 한국과 영국이 전 세계적으로 약 9천조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역시 영국 왕립학회 회원인 김빈내리 기초과학연구원 RNA 연구단장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과 영국의 협력의 방식 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김 교수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오면서 기대도 컸고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매우 컸는데 연구를 하다가 오후에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같은 분야 혹은 다른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과 나눴던 대화들이 본인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개하면서 한영 양국 과학자들이 분야 내 또는 분야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 대통령은 영국의 티타임 문화가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보니 과학기술 발전에도 큰 영향을 준 것 같다면서 티타임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상엽 카이스트 부총장은 오늘 그 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도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영국의 국빈 만찬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우리 수행했던 참모진 가운데 국빈 만찬에서 그 비서관들을 이제 조금 뒤로 하고 그 자리에 김빈내리 교수 등 그 과학자들을 세 분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분들이 그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고 오늘 이상엽 부총장을 보고 그 대통령께서 아이고 이상엽 부총장이 그때 그 왕립학회 회원이 쓴 걸 진작 알았다면은 경제수석이라도 빼고 우리 교수님을 넣었어야 되는 건데 안타깝다고 말해서 참석자들이 다들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이나 물리학을 전공하는 것을 고민했을 정도로 과학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대통령은 한국과 영국이 왕립학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AI, 그 다음에 퀀텀, 양자죠. 그리고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방향성을 제시했고 영국 측 참석자들도 100% 동의했습니다. AI와 퀀텀 그리고 첨단 바이오 세 분야는 과학기술과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결정적 우위를 가를 수 있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 기술에 해당합니다. 특히 양자와 관련해서는 이번 순방 직전에 이루어졌던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때도 집중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11월 17일이었죠. 현지 시간에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동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그리고 전 국무장관이기도 하죠. 라이스 전 장관이 사회를 보면서 두 지도자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이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는 양자와 관련해서 어떤 국가 전략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먼저 답변을 했습니다. 일본의 양자 연구에 대해서 잘 소개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양자와 관련된 그 정책을 소개했는데 이때 아마 참석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양자 전문가, 그 다음에 전공하는 학부, 석사, 박사과정 학생, 그리고 교수진, 거기에다가 양자로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까지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고 여기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 이걸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가 끝난 뒤에 그 참모진들에게 국내에서의 양자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 전문가 지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양자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제안해서 지금 해당 부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지시했던 내용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에 그 많은 참석자들이 우리 한국 측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한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양자 관련된 퀀텀 관련된 간담회를 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한국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 양자 관련된 국내 맵, 그 다음에 글로벌 맵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영국 방문에 이어진 프랑스 방문 기간 중에 마크론 대통령과 회담했는데 이때도 역시 AI 양자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영국,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좀 더 확실해진 거는 우리가 이른바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AI, 양자, 바이오 등 분야에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가올 과학기술 대전환, 경제 대전환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새 기술 모두 경제 산업은 물론이고 안보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과학기술에 대한 애정과 확신을 갖고 AI, 양자, 첨단 바이오 세 분야를 지원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의 관심을 감안하면 드물게 아까 이우일 부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과학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이공계 장학금 대폭 확대, 대학의 최고의 연구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 차세대 기술개발 인력을 집중 육성하는 것, 연구 인프라 확보를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여부가 내일 밤에 결정이 됩니다. 많은 우리 출입기자분들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는 그동안 부산 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해왔고 남은 하루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만난 각국 대표단은 정부와 민간이 한마음이 돼 뛰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느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순방 기간 동안에. 언론에서도 소개됐지만 우리나라의 부산 엑스포 유치 노력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각종 사회단체 그리고 여야를 초월해서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야당 의원이 주축이 된 국회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도 계속 노력을 함께 해왔습니다. 파리에서 만난 한 유럽 국가 외교관은 부산은 엑스포 유치와는 별개로 이미 큰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부산은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국제연대를 상징하는 도시가 됐고 부산은 세계적인 미래와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하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오늘 오찬 행사에 이어서 김장 행사가 있었고 이 행사는 서면으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